물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서남권에서는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까지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사택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며 건축법 완화를 위해 정치권과 여수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옛 전방과 일심방지 부지 개발 사업이 내일 광주시의 최종 관문에 오릅니다. 통과하면 사업자는 광주시의 공공기여금 5,80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시기를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대가인 피카소가 빚은 도자 작품을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 이건희 컬렉션 중 피카소 도자 작품 107점이 전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산단 대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사택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며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대기업이 건축법 완화를 위해 정치권과 여수시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여수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A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다 뜬금없이 여수산단 사택 재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측은 사택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직원들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A 위원장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 대기업들이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현재 5층 이하인 건축 고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청 간부들을 앞에 두고 개발 특혜를 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셈입니다. 타 지역 사원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면 여수시에서도 사택 부지의 종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로비 활동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대기업은 여수시청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부서와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만남을 갖고 업무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산단 사택 재개발은 1년 사이 급물살을 타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철저하게 기업 이윤 극대화만 우선시됐습니다. 공론화된 과정 속에 나온 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이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될 것인지를 여수시에 제안하고 여수시는 그걸 수렴하는. 지역사회는 무시하고 힘 있는 권력기관만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쳐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수산단 대기업 아파트 장사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 9일 KBC는 광주 동구의 17층짜리 건물 비상계단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만인 어제 해당 건물 비상계단에 설치된 실외기가 모두 철거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 측은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와 건물 소방시설 점검을 맡은 업체도 앞으로 더욱 꼼꼼히 소방시설 점검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서남권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주민들은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부모 걱정에 자녀들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밤중에 시간당 103.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진도 50면의 송군마을. 200년 만에 한 번 찾아올 법한 기록적인 폭우에 마을은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에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고 가재 도구를 정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한 피해 주민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도 일단 살자 그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놔두고 폰만 갖고 저기 나갔어요. 그래갖고 나오니까 벌써 여기까지 차버렸어요. 고향집 침수 피해 소식에 먼 타지에서 살던 자식들도 한달음에 달려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물난리 피해가 생각보다 커 홀로 생활하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96세인데 이런 게 처음이래요. 이렇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난 게. 전부 다 고령 어른들만 계시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마을 도로에 쌓인 흙탕물과 쓰레기를 걷어내고 힘을 합쳐 물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공공시설물은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새마을 회원들이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녘 전남 서나부를 강타한 물폭탄이 남긴 피해는 서서히 복구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마음에는 씻기 어려운 불안과 시름을 남겼습니다. KBC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호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은 광양 진상면과 주택, 마을회관 침수 피해를 입은 진도 의심면 도목마을 피해 현장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새벽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30에서 100mm, 전남 남해안 20에서 60mm입니다.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출입을 금지하고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5도, 목포 26도 등 24에서 26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8도, 화순 30도 등 27에서 3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옛 전방과 일심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내일 광주시의 최종 관문에 오릅니다. 통과하면 사업자는 광주시에 공공기여금 5,80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시기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경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전일방 개발 사업이 내일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에서 논의됩니다. 심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공공기여금 납부 시기. 전체 5,899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여금 가운데 현금 3천억 원을 언제 납부하느냐를 두고 광주시와 사업자는 최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세수 감소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는 사업 초기에 현금을 납부해달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일방 개발뿐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확장, 광천 재개발 등으로 인해 광천권역 교통대책이 시급한 만큼 그 재원을 서둘러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난색을 표하며 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납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공공기여금 납부 시기를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공동위를 통과하면 협약을 체결해 시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용처는 향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난에 부딪힌 광주시가 적기에 공공기여금을 확보해 교통대책 등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정부가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대학 추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원 배정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전남의 의대 신설 단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물에 잠긴 구례 서시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두고 정부와 주민들 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구례읍에 있는 길이 150m짜리 서시교입니다. 하루 평균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구례읍과 마산면, 토지면, 간전면을 이어주는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폭우 때 물에 잠겼고 또 언제든지 침수될 수 있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다리 높이를 더 높인 교량이나 보행자, 농기계만 출입할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시교가 철거되면 차량이 1.2km를 우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철거하고 그 산업도로로 우회하는 안을 만들 수 있는 그 발상의 자체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서시천의 준설을 통해 수위를 낮추면 서시교를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섬진강과 만나는 지점의 하천 선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홍수 대책이 철거보다 우선이란 겁니다. 서식유가 안전성을 담보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익산청은 7월 초 서식여 철거 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지난 10일 총파업에 나섰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2차 총파업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지난 16일 자동차 모듈 부품사 지회 등이 중앙 산별교섭에서 사측과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1차 총파업 당시 부품 공급이 지연되며 차량 생산 손실 800대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현대미술의 대가인 피카소가 말년에 도예에 푹 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고 이건희 컬렉션 중 107점에 달하는 피카소 도자 작품이 대거 광주를 찾았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ACC에서 막을 올린 전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빼미로 보이는 새의 형상과 미소 짓는 사람의 얼굴이 결합된 항아리. 새의 날개인지 사람의 팔인지 모를 커다란 손잡이와 대담한 무늬가 눈길을 끕니다. 피카소의 독특한 회화 양식이 도자라는 캔버스를 만나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됐습니다.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고 이건희 컬렉션 중 피카소 도자 작품 100여 점이 처음으로 광주에서 관람객을 맞습니다. 굳이 수도권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협력하여 마련된 지역 순회전입니다. 현대미술의 천재로 불린 피카소는 표현과 기교가 절정에 달한 말년에 휴가차 방문한 도예 공방에서 본격적으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피카소가 창조한 100여 점의 항아리와 접시 등을 여인과 신화, 올빼미, 동물, 얼굴, 투우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번 전시는 자유동선으로 관람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마치 마두라 공방을 산책하러 온 느낌으로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방 직원에서 피카소의 아내가 된 뮤즈, 자클린을 다룬 작품도 있어 인간 피카소의 예술혼을 매료시킨 인생의 테마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 도예전은 오는 9월 29일까지 ACC 복합전시 사관에서 무료로 이어집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국가보물 제299호인 구례 화엄사 대웅전이 균열과 기둥 기울어짐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지정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화엄사 대웅전 남동 모서리 6번 기둥이 기울었고 기둥을 받치는 초석에 균열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대웅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C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총선 후보자와 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가 등록된 법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이나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전남 서부권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복지기금 청구 소송에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연간 99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같은 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불법 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 등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65%에 머물며 매달 2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목포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9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4월 기준 65%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매달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의료원인 목포시 의료원은 전남도가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 청각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청각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KT와 전남대병원은 오늘 난청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난청아동,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KT 꿈품교실을 개소했습니다. KT 꿈품교실에서는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이 진행되며 청각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